젠순항 랠리 테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테마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업데이트가 가능한 테마냐 아니면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테마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소식 이상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AI 시대를 맞아서 세계 시총 1위 기업인데다가 우리 한국 기업들과 여러 가지 협력을 모색하면서 AI 생태계 새로운 강자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들의 협력 어떻게 전개될지 시장에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 이 시간 전문가들 모시고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왕 호재로 한국 증시가 또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게 좀 견고한 근거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간단하게 총평으로 우리 박 의원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젠슨왕 방한 맞이해서 주가 흐름이 좋았으면 조금 더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네. 조금 아쉬운 측면이 좀 있죠. 이번에 젠슨왕 방한으로 인해서 저는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주가적인 측면, 그다음에 우리나라 개별 기업들이 과연 어떠한 성과를 얻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측면을 사실 같이 보면 좋겠지만 전 따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가적인 측면은 오늘 좀 어제 오늘 아쉬운 측면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하는 시쳇말로 아직 한 방은 좀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별 기업 어떤 그 회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그 부분은 좀 약간 퀘스천 마크를 좀 붙이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과 엔비디아 간의 어떤 풀기 어려운 안건 같은 게 있었을 때, 이런 총수들이 만났을 때는 그런 숙제들을 좀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짧은 만남으로 어떤 사업적인 부분들을 이제 성과를 내고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사실 단기적으로 사실 모멘텀 내기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에 이제 젠슨왕이 방문한 게 아니라 이제 대만 타이페이 GTC에서 컴퓨텍스에서 그 젠슨왕이 강조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HBM, 이제 메모리 너무 많이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젠슨왕이 항상 자주 하는 말이죠. more you buy, more you make. 네가 많이 살수록 이제 많이 만든다. 이제 토큰과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그런 부분들과 또 RTS 이제 스파크 노트북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실질적으로 어떤 이벤트성의 이런 방문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성 기자께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증시 이번 주 마감 시장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꽤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 젠슨왕 랠리를 지켜보면서 이 장세를 이끈 원동력은 단순 이벤트라기보다는 어떤 산업의 확장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AI가 그동안은 약간 데이터 센터 내의 소프트웨어 혁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장, 자동차, 로봇 같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산업 현장, 피지컬 AI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확산이 되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현실화할 파트너로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의 실질적인 가치가 좀 부각된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 젠슨왕 랠리, 이른바 젠슨왕 랠리가 좀 펼쳐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분 다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상당히 산업적 패러다임, 산업적 어떤 주목도 이것이 이제 상당히 커진 상황인데, 이게 대만 행사에 이어서 바로 이제 한국에 또 장기간, 장기간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젠슨왕 CEO 입장에서 일주일간 한국에 머문다는 것은 대단히 장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AI 공급망에서 한국 시장 또 한국 기업에 대한 위상이 변화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박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젠슨왕이 우리나라 방문하면서 이제 뉴스 플로우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사실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제 협력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왔으면 했는데, 이제 협력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죠. 협력과 투자는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단어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젠슨왕한테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한국에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젠슨왕 이제 CEO가 투자는 항상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실질적으로 어디에 어떤 부분이라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회동이 1차 회동과 좀 약간 다른 점은 1차에 우리가 이제 깐부 회동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을 때 그 회동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의 HBM3E를
막 공급을 시작하느냐 마느냐 했을 때 어떤 퀄 테스트 통과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회담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그때 당시에는 GPU를 굉장히 구하기 힘들었을 테니까 국내 기업들한테 GPU를 공급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번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주요 기업들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어떤 개별 모멘텀을 생성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1차 회담과 좀 다른 점인데, 이번에 2차 회동에서 이제 만나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봤을 때 제가 가장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와서 뭐 LG, SK, 네이버, 두산 이런 대기업들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팹리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NPU를 만들고 있는 뭐 리벨리온이나 아니면은 퓨리오사 AI 이런 기업들을 접촉을 했으면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빠져 있다라는 점 좀 아쉬운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젠슨 황이 한국에 도착해서 여러 이제 한국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국 방문을 이제 한국 방문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서 뭐 주된 목적은 공급망 조율이다라고 말했고요. 뭐 엄청난 양의 HBM 메모리 또 AI 칩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건 일단은 1차적인 그런 방문 목적을 설명한 것 같고, 거기에 넘어서 이 젠슨 황이 대만 컴퓨텍스 일정 직후에 곧바로 이렇게 한국을 찾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단순히 뭐 부품, 그러니까 메모리 공급자를 넘어서 이제는 종합 AI 파트너로서 완전히 격상되었음을 좀 시사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뭐 협력이라는 단어를 또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뭐 같은 맥락으로 이제 파트너로서의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 한국 기업들의 위상을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이런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중심에 하드웨어 공급망 구축에 좀 집중했다면, 이제는 뭐 에너지나 칩, 그리고 인프라, 모델, 애플리케이션 같은 AI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그런 AI 팩토리 구축을 함께할 최적의 파트너로 한국을 낙점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고부가 가치 창출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호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에 오기 전에 대만에서 또 젠슨 황 CEO는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로보틱스 이 단어를 강조하면서 한국과 협력을 구상 중인 것을 밝혔는데, 자,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AI 두뇌와 함께 한국의 하드웨어 또 로봇 이게 결합이 돼서 상당한 AI 로봇 산업의 강자로 또 한국 기업들이 우뚝 서전할까, 이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전체적으로 한번 박 의원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좀 냉정하게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약간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부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은 느낌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실질적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돼서 손을 잡은 것은 중국의 이제 유니트리죠. 중국의 유니트리랑 손을 잡았고, 그 안에서 이제 손을 담당하는 부분은 싱가포르의 이제 샤르파랑 같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돼서 개발을 하기로 이제 돼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뭐 두산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LG전자도 될 수 있고 로봇 기업들과 엔비디아가 협력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어떤 부분을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엔비디아가 판매를 하고 있는 로봇,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소형 이제 컴퓨터죠. 제슨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조금 더 단계를 나누면 제슨 토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로봇과 엔비디아의 이런 부분들이 협력 관계를 했을 때 사실 투자나 여러 부분들이 이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소형 컴퓨터를 판매라는 것 외에는 사실 협력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의 로봇 이제 피지컬 AI를 만드는 코스모스 플랫폼은 이미 오픈 소스로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력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현대자동차는 지금 엔비디아의 협력이 정말 현대자동차의 한 단계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자율주행은 딱 이제 두 가지 진영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이제 테슬라의
FSD,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두 진영인데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논 테슬라 진영의 80%를 이미 장악을 했죠. 현대자동차도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로 들어가기로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영상 보는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중국 자동차들 자율주행 보시면 정말 테슬라 못지않은 어떤 성능 자랑하는 걸 자주 보실 수 있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 높다 낮다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이제 알파마요를 들여온다라고 하면은 또 로보택시가 가장 중요한 게 그 레벨 4까지 올라가야지만 로보택시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시너지가 확실한 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관련돼서 엔비디아와 가장 근접해 있다. 이렇게까지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송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로보틱스 관련해서. 네, 뭐 가장 먼저 가시화될 시너지라는 질문에 어쨌든 어느 정도 기대감을 담아서 이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를 보면 피지컬 AI 생태계의 상용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젠슨 황 혹은 뭐 엔비디아가 봤을 때 대한민국, 이 한국은 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이렇게 폭넓게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인공지능, 가상지능을 물리적 시스템에 연결하는 이런 피지컬 AI를 한번 검증해 볼 수 있고 또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전 세계 최적의 테스트베드로 지금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뭐 자율형 공장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거나 혹은 휴머노이드나 뭐 산업용 로봇 개발할 때 뭐 하드웨어 통합부터 시뮬레이션, 학습에 이르는 그런 개발 속도를 조금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산업 현장 곳곳에서 기술 고도화가 가시화되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 그런 중요한 테스트베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요. 우리 박 의원께서 앞서 몇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협력하고 사진 찍고 만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투자와 협력의 구체성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그런 핵심으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 자, 일단 이제 저녁에 SK, LG 또 네이버 의장과 이제 만납니다. 그럼 대화가 오고 갈 테고요. 이어서 이제 내일 뭐 모레 일정해가지고 두산도 만나고 현대차도 만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핵심 계약이나 발표가 어떤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주가 흐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실 LG 전자였었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발표를 하느냐는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LG 전자가 시장에서 가장 세게 주가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 다른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재료의 신선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차 회동 때 거의 거론이 안 됐던 기업인데 제가 보는 어떤 우리나라 이제 엔비디아 이제 젠슨 황 CEO가 만나서 발표될 수 있는 계약권 잠깐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뭐 LG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로봇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CNS, LG CNS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 어떠한 부분들이 사실 뭐 발표가 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뭐 생각해 보는 바로는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어떤 베라 루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노출이 되긴 했었습니다. 내용은 좀 약간 모호하죠. 이제 글로벌 AI 투자 협약 체결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떤 구체적인 자료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율주행인데 여기서 또 엔비디아가 현대차를 만나는 이유는 자율주행 외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차 그룹이 이제 새만금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한 5조 원이 넘는 금액이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우리 성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젠슨 황 CEO가 한국에 와서 또 답변한 그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 중에 뭐 한국에 많은 비즈니스를 가져왔고 뭐 몇 가지 깜짝 놀랄 만한 것도 준비돼 있다. 뭐 이런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물론 이것이 뭐 오늘 발표가 될지 혹은 뭐 이야기가 나올지 뭐 이번 방한 기간 중에 나올지는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그룹별로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핵심 협력 의제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룹별로 한번 살펴보자면 SK그룹과 관련해서는 뭐 일단 당연히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HBM4 등 이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
관련된 논의가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단순한 칩 생산을 넘어서 종합 AI 팩토리 인프라 확충 같은 이야기들도 좀 뭐 진전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LG그룹 같은 경우는 이 엔비디아의 범용 로봇 모델을 기반으로 한 자체 피지컬 AI 모델 개발 관련된 이야기나 혹은 뭐 홈 로봇, 로봇 센싱, 자동차 전장 분야의 전방위적 이 생태계 확대와 관련된 협력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그런 이야기다. 현대차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자율주행 플랫폼이나 레벨4 로보택시 그리고 뭐 자동차 스마트 모빌리티, 뭐 제조 공장 전반의 AI 적용 협력, 고도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논의 가능한 그런 이슈 의제가 될 것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와 로보틱스를 결합한 그런 소버린 AI 및 피지컬 AI 플랫폼 구축 협력안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될지 여부. 두산 같은 경우는 이 베라루빈에 들어갈 핵심 기판 소재인 동박 적층판 공급망을 뭐 확대한다든지 혹은 두산 로보틱스를 통한 산업용 로봇 협력안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각 그룹별로 봤을 때는 조금 이야기가 나올 만한 그런 의제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두 분께서 예상하시는 핵심 계약, 그다음에 발표될 내용, 예상 전망을 일단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관심 사항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전문가인 박근호 위원께 개별 질문을 좀 몇 가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젠슨왕 랠리로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오늘은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롱런할 수 있는 최선호 뭐 업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관심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그런 어떤 투자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조언을 주신다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거든요. 일단 크게 전체적인 틀에서 좀 투자 유의사항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제 종목이라기보다 이제 섹터라고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자동차 관련돼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단순 테마성이 아니라 수치로 이게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좀 약간 톤 다운된 관련주들 중에서 분명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일단 한 종목 굳이 선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수치로 증명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현대 모비스죠. 우리가 보통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로봇의 자유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움직일 수는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냐라고 했을 때 그 자유도가 이제 56군데 정도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자유도가 56이라는 것은 액추에이터나 이런 감속기들이 모터도 마찬가지고요. 56개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메타플랜트에 뭐 28,000대, 3만 대를 넣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대당 이제 56개 액추에이터가 들어가니까 그걸 현대모비스가 담당한다라고 했을 때 한 150만 개가 넘어가거든요. 시장은 이거를 이제 어떤 매출과 관련된 수치로 적용했을 때 연 3조 원 정도 내외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모비스 같은 경우는 연 매출이 뭐 60조 원이 넘게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3조 원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사실 실적의 어떤 퀀텀 점프나 이런 부분들은 나올 수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어떤 자동차의 부품과 관련된 기업에서 이제 로보틱스가 묻기 시작하면은 시장에서 상당한 고 멀티플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현대모비스를 시장에서 좋게 보는 이유고요. 이번에 이제 젠스랑 랠리를 보면서 시장의 투자자분들이 참고해야 될 점을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치가 변화가 없으니까 테마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젠순항 랠리 테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테마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업데이트가 가능한 테마냐 아니면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테마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남북 테마 혹은 북미 테마가 있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안 만난다 1차로 만났다 그다음에 2차로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뉴스의 타이틀이 업데이트가 되죠. 그러고 나서 뭐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이런 업데이트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우리 이제 젠슨왕 랠리 테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업데이트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개별 기업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어떤 이슈들이 부각이 되는가 그게 바로 이제 업데이트의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업데이트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걸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개별 기업으로 들어가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이번 랠리 이전부터 사실은 주목을 받고 있던 종목인데, 자,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그냥 단순하게 완성차 업종에서 완전히 한 단계 도약하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걸로 보시는지, 또 이번 만남 이후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계속 봐야 될지 한번 또 현대차 그룹을 좀 주목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리레이팅 될 계기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었는데 이미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주가가 설명해 주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로봇 기업으로 이제 리레이팅 된 것은 이미 오래됐죠. 작년서부터 현대자동차 고점에서 좀 많이 내려왔더라도 지금까지 300% 이상의 어떤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은 현대자동차를 이제 완벽하게 로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반대로 설명을 하면 이제 현대자동차는 북미에서 점유율이 뭐 몇 퍼센트 올랐다, 혹은 이번에 매출이 몇 조가 올랐다, 뭐 영업이익이 뭐 1,000억이 올랐다, 이런 수치 갖고 움직이는 기업은 이미 지나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같은 로봇 기업으로서의 어떤 모멘텀만 시장에서 보고서 이제 현대자동차를 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이제 현대자동차를 자율주행적인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자율주행 플랫폼이 있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이제 알파 마요,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하이페리온 두 개가 있는데, 지금 현대자동차는 그동안에 이제 42-이라는 이제 자율주행에 너무 많은 돈을 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거죠. 이제 니네 자동차 기업들 이제 기업 하나하나씩 자율주행을 완성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너무 많이 들 거야. 우리가 이걸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의 플랫폼, 우리의 생태계로 들어와라 하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전략인데, 현대자동차도 이제 벤츠도 들어갔고 현대자동차도 들어간 걸로 저도 이제 체크를 하고 온 상황입니다.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현대자동차는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내연기관 혹은 뭐 전기차에서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피지컬 AI로까지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단계에서 저는 이 피지컬 AI 부분에서 현대자동차가 뭐 공장에서 일을 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이런 것도 좋긴 합니다만은 이 방산 쪽으로의 어떤 성장을 시장에서는 조금 몇 년 뒤에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현대차는 이제 작년부터 주목을 받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두산 같은 경우도 뭐 알고는 있었지만 특히 이번 랠리에서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급등했다 또 급락한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이제 두산 그 오너를 만나는 거는 또 야구장에서 또 이렇게 접촉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두산이 실질적으로는 좀 이 휴머노이드 쪽에 빨리 좀 뛰어들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은 늦게나마 이제 휴머노이드에 이제 참전을 하기로 했죠. 두산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엇을 하는 로봇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협동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죠. 이렇게 팔만 달려 있는, 몸통은 없고, 근데 이 협동 로봇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해진 코딩이나 로직에 의해서만 똑같은 거리와 똑같은 높이만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협동 로봇이죠. 어떤 물건을 집을 때 그 물건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1cm만 옆에 있어도 협동 로봇은 그 물건을 잡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코딩에 의해서만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여기다 AI를 접목시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소기업들에서 쓰는 협동 로봇은 AI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가 AI와의 엔비디아와의 어떠한 협력을 발표를 할지는 좀 미지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전 세계 4위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연매출 300억 기업이 전 세계 4위입니다. 그럼 1등은 어디냐? 덴마크의 유니버셜이죠. 지금 미국의 이제 테러다인이 어떤 인수를 한 장비 기업이 인수를 한. 2등은 일본의 화낙입니다. 3등은 대만의 테크메 정도 볼 수 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레인보우나 두산 로보틱스 우리나라 안에서 혹은 뭐 글로벌하게 성장을 거의 못했죠. 근데 이 대만의 테크맨은 테크맨 코리아는 우리나라에서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런 상위권의 기업들 대비해서 우리나라 협동 로봇들 기업들은 좀 아쉽지만 기술력은 딸리고, 중국 기업들 대비해서는 큰 차이 없지만 가격적인 경쟁에서 밀리고,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가 미국에서 이제 원엑시아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제 솔루션 기업이죠. 이 기업을 인수한 것 자체가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시장의 개화가 상당히 느리거나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미국 솔루션 기업을 인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늦게나마 뭐 두산이 협동 로봇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쪽으로 어떤 좀 확장을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좀 약간 많이 늦었죠.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어떤 좀 협력 관련해서 좀 많은 좀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전하면서 두산 관련 한번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뭐 다른 기업들 종목들 포함해서 AI 반도체 또 로보틱스 관련해서 한국 증시가 정말 많이 달려왔거든요. 지금 코스피 지수로만 8,000대를 지금 넘어서고 9,000대를 위해서 달리다가 지금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이게 오버슈팅으로 보시는지 현재 밸류에이션 평가를 어떻게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포함해서 위원께서 좀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수치로 사실 저평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기업이 딱 두 기업이 있죠. 이제 말씀해 주신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SK와 하이닉스를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지금 현재 펄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통 12개월 선행 펄을 보통 하면서 앞으로 12달 정도 동안에 뭐 벌 수 있는 이제 어닝을 갖고 현재 주가를 생각을 했을 때는 펄가 뭐 6이다, 7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혹은 언제까지 올라가는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SK하이닉스와 모든 상승하는 종목들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기업이 올라가는 이유가 상세가 될 때 무엇 때문에 상세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SK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과연 무엇이 막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뭐 중국 기업도 될 수 있고 아니면 SK하이닉스의 증설이 완공이 되면서 어떤 공급적인 측면에서 어떤 쇼티지가 풀린다든가 아니면 미국 빅테크의 캐펙스가 감소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뭐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지 않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얼마까지 간다, 뭐 코스피 10,000포인트 간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그다음에 시장의 포인트, 코스피 포인트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아무도 경험을 해 못한 구간이기 때문에 섣불리 얼마까지 이제 단정을 지으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엇이 주가 상승을 막을 것인가 그 부분만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